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지지통신 기사인데요. 제목은 G7 정상회담 6월 개최, 영국 휴양지 코누월입니다.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며 대면 개최를 공식화했군요.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신임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가 처음 참석하고 기존 G7 국가 이외에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한 이른바 D10 체제의 시험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기사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16일 금년의 선진 7개국 정상회의 G7을 잉글랜드 남서부 코누월 지방의 휴양지에서 6월 11일부터 13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대면 형식의 서미트 개최는 2년 만이다.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처음 참석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의 3개국을 초청한다는 점도 표명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항하기 위해 G7에 3개국을 더한 민주주의 10개국 D10에 의한 제휴 강화를 밝힌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균열이 두드러졌던 G7의 결속이 과제다. 존슨 영국 총리는 성명에서 코로나는 현대 세계 질서에 대한 최대의 시련이며 열린 정신으로 뭉쳐 더 나은 부흥을 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한국은 특별히 정식 멤버가 된 것도 아닌데 너무 기뻐해. 뭔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은 모두 일본이 간섭하며 방해한 것처럼 떠들어댈 것이다. 어느 쪽이든 친중이면서 북쪽에 아양 떠는 나라를 멤버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 6월에 개최하면 코로나 탈출은 무리이겠지요. 따라서 대면은 불가능하고 연기될 겁니다. D10으로 지칭해 한국을 부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약속도 지킬 수 없는 나라와 회담도 소용없고 무엇보다 내용이 중러 북쪽으로 흘러가요. 2년 만이라 G7만으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이득인지 영국이 말하듯 인도 등을 넣는 것이 득인지 중러를 의식하여 추가 초청했다지만 한국을 넣은 의미를 모르겠다. 영국도 한일 관계를 안다면 빼주었으면 한다. 사이비 민주주의 국가들이 섞여 있는데요. 분명 빨간 쪽 나라가 참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야? 영국은 큰일이 난 상태인데 거기서 대면 서밋이라니 정말 괜찮습니까? 다들 영업이든 수업이든 만남이든 면회든 집합이든 자제하고 있는데 우주복 같은 방호복이라도 입고 정상회의를 하나? 인도, 호주가 참가하는 것은 큰 메리트가 되겠네요. 한국을 참가하도록 초청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됐으면 좋겠지만 문 정권은 친북이라 효과가 제한적일 겁니다. 대면에서 주요 인사들에게 감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원격 회의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 충분히 논의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대면이 아니면 어려울지도 모른다. 트럼프 외교의 옳고 그름은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적어도 대-EU 방면에 관해서는 완전히 파탄이 났음이 분명하다. 어쨌든 민주주의 진영은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바이든의 태도를 본다는 의미에서 이 대면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D10이 과연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려가 되는 것은 역시 우리 총리다. 일본은 지도자가 자주 바뀐다는 영향으로 그 외교력이 심상치 않게 약하고 장기 정권을 구축한 아베 정권 하에서 겨우 존재감을 나타내는 일에 성공했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분명히 장기 집권을 이끌 수 있는 그릇이 아니며 외교 경험이 빈약하다. 이런 것이 타국에 간파되면 일본의 입지는 매우 약해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보면 변이종의 진원지인데 그것도 일부러 대면한다고? 대면의 의미가 있을까? 각국의 국민들은 대면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왠지 길 앞만을 보다가 눈앞에 있는 돌을 못 보고 걸려 넘어지는 것 같다. D10이라는 노골적인 틀과 역행을 의미할 수도 있는 대면 방식을 취하려고 한다.
세계가 싫은 소리를 하는 해가 될 것 같다. 코로나의 직접적인 염려는 없다 해도 긴장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이제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걸까? 스가 총리의 밑도 끝도 없는 원고와 말솜씨가 의사소통을 잘하는 해외 인사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혼자만 떠버려 촬영도 구석진 곳에서 이뤄진다면 전 세계의 일본의 패배감, 리더십 부재 현상을 들켜버리게 됩니다. 피상적이라도 좋으니 어떻게든 버텨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은 G7 멤버로서 한국의 참여는 절대 반대해야 한다. 반일교육, 위안부 합의 등과 징용공 등의 국제법 위반, 레이더 조사 사건, 불상절도, 빚 변제 등 수많은 미해결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있다. 또 정보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하면 G7으로서의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중국 포위망은 다른 골조로 실시해야 한다. 영국도 송년 록다운이 늦어져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백신 선행 접종으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뉴스를 보면 과연입니다. 어느 나라든 큰 이벤트를 강행 개최해 선수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본은 올림픽을, 영국은 G7 서미트를. G7 정상회의는 정상만이 이동하지 않는다. 각국 경비원, 보좌 관계자, 미디어 기자, 의사, 간호사 등 다수의 사람이 이동한다. G7에서 클러스터 발생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G7 정상회의를 대면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히 인류가 결속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실제로 만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쪽에서 보면 영국은 엉뚱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나라를 막론하고 높은 사람들은 이건 감기의 일종임에 틀림없으니까 따뜻해지면 진정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번 G7에서는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가 채택되게 된다. 그때 우리가 찬성할지 말지 늘 그렇듯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된다. 박쥐 외교에 나선 한국의 고민은 끝이 없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까다로운 나라는 초대해서는 안 된다. 오, G7의 정의가 달라졌어요. 원래 G7은 세계 경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실개국을 뽑아 정치와 경제를 좋게 하는 것인데 어느새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걸로 변해버렸어요. 만약 민주주의 모임이라면 존재 의미가 없죠. 또한 열심히 중국을 따돌리려고 하지만 2월 중국의 록다운에서 볼 수 있듯 중국 없이는 세계 생산체계와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쳤어. 총리로서는 스가가 참석한다는 거잖아. 메모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고 말이 명확하지 않으며 통역 없이 불쌍한 사무적 말투에 열정이 없는 이런 사람이 일본 대표로 참가하다니 적어도 사회인을 위한 스피치 강좌라도 수강해 주세요. 돌쇠 한마디. 급속히 국력이 쇠약해가는 나라 이번 G7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본격적인 세계 무대에 진출한 우리 미래를 향해 제대로 한번 나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